아이패드 5세대보다 먼저 구매한 제품이 있어요. 바로 로지텍의 콤보 터치 2021년 신형입니다. 기존에 있었던 폴리오와 콤보 터치 제품들을 개량했고요. 이번 M1 아이패드에 호환되는 제품을 출시했어요. 우선 가격은요, 11인치는 199.95달러, 12.9인치는 229.95달러입니다. 사실 저도 가격 때문에 망설이긴 했는데 11인치가 면세 범위에 들어오는 가격이라서 결국 질러버렸네요. 조금이나마 가격이 싼 11인치의 장점이죠. 인기가 없어서 가끔 떨이도 나와요. 우선 로지텍 콤보 터치의 특징을 살펴보자면 역시 아주 커다란 빌트인 트랙패드입니다. 매직 키보드보다 크기가 크고요. 반응성도 상당히 훌륭해요. 모든 제스처도 작동이 되고요. 두 번째는 스마트 커넥터입니다. 케이스에 커넥터가 연결되고요. 케이스는 다시 키보드와 연결이 되는 방식이에요. 따라서 키보드 자체에 충전이 필요 없고요. 블루투스 연결도 필요 없습니다. 그래서 상당히 편해요. 단, 키보드 사용할 때는 로지텍 컨트롤이라는 앱을 설치해야 돼요. 그래야 키보드가 인식이 돼요. 그리고 여기를 통해서 펌웨어 업데이트도 가능합니다. 그리고 스마트 커넥터 연결이기 때문에 키보드를 분리하게 되면 더 이상 작동이 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 특징은 역시 분리가 가능해요. 키보드를 떼어내고 패드만 들고 다니면서 동시에 킥스탠드를 사용할 수 있죠. 킥스탠드의 각도 조절도 개인적으로는 마음에 들었습니다. 서피스의 그것과 유사해서요, 아주 안정감 있게 사용이 가능했어요. 자석이 있어서 떨어지지 않고 탁 달라붙어요. 가장 걱정됐던 부분은 이렇게 최대한 눕혀서 애플 펜슬을 사용해야 되는 상황이었는데요. 분명 밀립니다. 그런데 실제로 펜슬을 사용해서 무언가를 해보면 생각보다는 쉽게 쓰러지거나 약하다는 느낌까지는 들지 않았어요. 물론 강하게 누르면 이렇게 눕혀지는 건 어쩔 수 없지만 제가 브러쉬로 그림을 그리는 상황에서 그만큼 크게 압박하는 일은 생각보다 많이 없었습니다. 그래서 개인적으로 이 정도면 눕혀도 쓸만한 느낌이었습니다. 그리고 키보드 타이핑 감도 상당히 괜찮았어요. 소리를 들어볼까요? 물론 개인차가 있겠지만 버튼 누르는 감촉도 좋았고요. 반응도 특별히 튄다거나 이상한 느낌 없이 빠르게 반응했습니다. 네 번째는 특수키예요. 콤보 터치가 좋은 게 가장 위에 6번째 라인이 있어요. 그래서 음량 조절, 밝기 조절 이런 특수 기능들을 사용할 수 있는 키가 있습니다. 기존의 아이패드나 맥을 사용했을 때 아주 많이 활용을 했었습니다. 게다가 백라이트도 있어요. 다음은 재질이에요. 저는 아이패드 구매할 때마다 스마트 커버를 사용했었는데 사실 좋아하긴 하는데 특유의 재질 때문에 유분이나 흠집에 좀 취약해서 낡아버리는 아쉬움이 있었습니다. 게다가 정품 커버는 별 기능도 없는데 가격도 비싸죠. 로지텍의 콤보 터치와 폴리오 터치는 패브릭 질감인데요. 이게 조금 더 낫긴 한 것 같아요. 그런데 오래 사용해보지 않아서 단정할 순 없지만 일단 보기에도 매직 키보드 재질보다는 좀 나을 것 같은 느낌은 듭니다. 대신 이 패브릭 재질 때문에 살짝 아재스러운 느낌도 있습니다. 끝으로 아쉬운 부분이에요. 첫 번째, 커버를 열 때 이렇게 편하게 열 수 있는 틈이 없습니다. 저는 좌우를 이런 식으로 열고 싶은데 이게 생각보다 어려워요. 여기에 틈이 없어요. 제일 편한 건 역시 윗부분에 애플 펜슬을 떼고 여는 게 가장 나았고요. 다음은 두께입니다. 전작에 비해서 케이스의 두께가 좀 얇아졌습니다. 그래도 여전히 두꺼워요. 덕분에 아이패드 보호는 좀 더 낫긴 한데 투박한 인상을 지우기는 좀 쉽지가 않아요. 특히 뒷부분은 킥스탠드가 있기 때문에 더 두꺼워요. 그래서 이렇게 생각보다 두툼한 두께감을 느낄 수 있습니다. 로지텍 공식 홈페이지에서는 이 키보드를 뒤집어서 이런 식으로 끼운 다음에 붙여요. 그래서 이렇게 잡고 책을 읽거나 사용을 하라고 하는 북 모드를 설명을 해놨어요. 그런데 역시 무겁죠? 그냥 빼서 사용하는 게 훨씬 더 나은 것 같고요.
아이패드가 사용성에서는 아직 컴퓨터 같진 않지만 무게는 점점 랩탑을 빨리 닮아가고 있네요. 거기다가 살짝 11인치는 크기가 작아서 조금 오밀조밀한 편이죠. 그래서 타이핑이 조금 불편하긴 했습니다. 제 손가락 기준으로 키보드를 정위치에 두었을 때 손바닥이 키보드의 모서리에 간당간당하게 위치하게 돼요. 그래서 좀 불편하고요. 특히 아래쪽 키보드를 사용할 때 훨씬 많이 걸리적거리는 느낌이 있어요. 그런데 뭐 이거는 콤보터치만의 문제는 아니겠죠. 이럴 때는 그냥 블루투스 키보드로 널찍하게 타이핑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편했습니다. 그리고 폴리오 터치 같은 다른 로지텍 제품에는 애플 펜슬 커버가 있는데 이 프로용 콤보터치는 보호하는 커버가 없습니다. 그래서 이 펜슬을 보호하는 방안은 따로 마련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구매 시 주의할 점이 있는데요. 이번 5세대 아이패드가 아닌 이전 세대의 아이패드 프로는 케이스가 스피커를 가리게 돼요. 제가 지금 사용 중인 2018년 프로 11인치 1세대 제품 경우에 케이스를 열어보면 이렇게 가려지는 스피커 홀이 보여요. 하지만 생각했던 것보다 소리를 막는 느낌은 그렇게 들지 않았습니다. 한 가지 더 있습니다. USB-C 단자 부분 두께예요. 케이스 때문에 두께가 있는 USB-C 케이블이 연결되지 않을 수 있습니다. 특히 제품에 딱 붙어있는 허브 같은 걸 사용하는 분들이라면 좀 문제가 있을 수 있어요. 매직 키보드는 외곽 케이스가 없어서 전혀 문제가 없죠. 끝으로 꽤 비싼 가격이에요. 배대지 가격까지 합쳤을 때 거의 24만원에서 30만원 가까이 되는 키보드예요. 분명 매직 키보드보다 훨씬 싼데 그래도 부담되긴 하죠. 총평. 매직 키보드의 단점 몇 가지를 극복했고요. 또 매직 키보드의 장점을 모두 흡수하지는 못한 나름 괜찮은 포지션의 아이패드 전용 키보드라고 생각됩니다. 상대적으로는 낮은 가격이지만 가격은 높은 편이죠. 그래도 만족감이 높은 기능과 사용성이 있어서 많은 사랑을 받을 수 있는 제품이에요. 조금 가격을 지불해서라도 트랙패드 있는 아이패드 전용 키보드를 생각한다면 분명히 고민해봐야 되는 제품이 아닐까 생각됩니다. 개인적으로는 정말 잘 나온 것 같아요. 특히 예전에는 키보드가 이 모양이 아니라 여기 좌우가 더 큰 키보드였는데 개인적으로 마음에 드는 이렇게 작은 좌우 키보드로 바뀌었습니다. 그리고 터치패드가 예전 제품들에는 조금 문제가 있었어요. 트랙패드의 중간 윗부분은 이렇게 물리적인 터치가 먹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완전히 그 부분을 해결을 했어요. 그래서 점 부분에서 터치가 가능합니다. 이제 정상이 된 것 같은 느낌이에요. 끝으로 저의 트랙패드 세팅을 알려드릴게요. 이 콤보 터치 사용할 때 제 세팅입니다. 일단 설정에서 일반 그리고 트랙패드를 선택하고요. 여기에 트랙패드 부분에 탭하여 클릭하기를 저는 켜줍니다. 그러면 트랙패드를 굳이 꾹꾹 누르지 않고 그냥 살짝 탭을 해도 터치가 먹죠. 저는 맥에서도 이런 식으로 사용했기 때문에 탭하여 클릭하기를 활성화해서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트랙패드 이동 속도도 4단계로 설정했습니다. 5단계만 해도 생각보다 빠르더라고요. 그리고 이제 손쉬운 사용으로 내려가서요. 아래로 내려가면 포인터 제어기가 있어요. 포인터 제어기에 들어가서 저는 트랙패드 관성을 꺼놓습니다. 이 트랙패드 관성은요, 예를 들어 트랙패드에 포인터를 이동을 시켰을 때 자동차가 서서히 멈추듯이 감속이 되는 그런 기능이죠. 그런데 저는 관성을 켜두니까 살짝만 움직여도 팍팍 튀는 느낌도 들기도 하고 좀 전반적으로 마음대로 포인터가 움직이는 느낌이 안 들더라고요. 그래서 그냥 저는 꺼놨습니다. 이제 감속이 없죠? 조금 뻣뻣한 느낌이 있어서 좋아하진 않는데 그래도 명확한 포인트가 우선이라서 저는 꺼놨어요. 끝으로 스크롤 속도도 가장 아래로 낮췄습니다. 가장 아래로 해놔도 스크롤은 충분히 사용 가능합니다. 이상이에요. 저는 직구로 구매했는데 로지텍 사이트에서는 한글로 소개가 되어 있는 걸로 봐서 조만간 한국에서도 판매를 할 거라 생각돼요. 급하지 않으면 조금 기다려보는 것도 좋겠죠? 그럼 마칠게요. 끝!